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신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스 기기의 명가라고 불릴 수 있는 회사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캐스케이드 DAC라는 이 모델인데요. MS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외관부터 내부 적용 기술 그리고 각종 특징을 살펴보면서 상세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SB 테크놀로지 회사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기기의 명가로서 몇몇 화제되는 대표 브랜드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단연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MSB 테크놀로지는 198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왓슨빌이라는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레리 걸만이라는 분이 창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은퇴를 하신 상황이고요. 1986년도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DAC를 주력으로 만든 회사이긴 했어요. 그래서 소스기기 전문 회사이긴 한데 엄청나게 비싼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0년여 동안 그 소스기기를 평정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징적인 소스기기의 명가로 발돋움하는 제품이 2015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제품을 필두로 셀렉트 덱 하위 기종으로 레퍼런스 DAC라든가 프리미어 덱, 디스크리트 덱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기존 구형 라인업 셀렉트 덱 등장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회사가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MSB 테크놀로지가 소스기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더 이상 모노블록 파워앰프, 스테레오 파워앰프, 전용 헤드폰 앰프도 몇 가지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앰프 및 DAC 제조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MSB 테크놀로지를 리딩하는 3명의 키맨이 있어요. 레리 걸만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조나단 걸만이랑 다니엘 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07년도에 레리 걸만이 은퇴를 하면서 이 아들 조나단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는 다니엘 걸만도 이 회사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해서 그런 메카니컬, 샤시 디자인이라든가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그 치프 수석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키맨은 레리 걸만 창업 이후에 1997년도쯤에 회사에 합류한 더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MSB 테크놀로지에서 수석 서킷보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디지털 필터링 설계라든가 DAC 설계, 디지털 입출력 보드, 아날로그 서킷 이런 것들의 설계를 담당하는 MSB의 기술적인 키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걸만 형제와 더불어서 더스틴이라는 이 사람도 상당히 MSB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키맨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라인업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C 라인업이 예전에는 4종의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3종으로 그냥 대폭 정리가 됐습니다. 가장 하극기인 디스크리트 DAC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중견 모델인 프리미어 DAC 존재를 하는데 레퍼런스 DAC, 셀렉트 DAC 이 두 모델이 단종이 됐습니다. 이 두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더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캐스케이드 DAC, 오늘 리뷰의 주인공이죠. 이 제품이 등장해서 DAC 라인업은 3가지 종류의 모델로 상당히 단촐하게 라인업이 정리가 됐습니다. 파워앰프 모델 4종이 있습니다. 모노블록 2 모델, 스테레오 파워앰프 2 모델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모노블록 파워앰프 모델인 경우 모노블록이 있기 때문에 제품명 앞에 M이라는 이니셜이 붙습니다. 출력이 큰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M500이라는 대출력 파워앰프가 있고요. M205라는 모노블럭이 있습니다. 좀 더 슬림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레오 파워앰프의 경우 스테레오 모델이기 때문에 S라는 이니셜이 붙습니다. 큰 출력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 S500이라는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있고요. S202라는 스테레오 파워앰프, 조금 더 슬림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런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앰프 라인업 4종 말씀을 드렸고요. 헤드폰 앰프 라인업 3종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앰프 라인업 제품명은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제품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셀렉트 DAC와 레퍼런스 DAC가 단종이 되면서 셀렉트 헤드폰 앰프라고 불렸던 거는 일렉트로스태틱이라는 헤드폰 앰프로 제품명이 리뉴얼 된 걸로 보이고요. 레퍼런스 헤드폰 앰프는 다이나믹 헤드폰 앰프 이렇게 이름이 리뉴얼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MSB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MSB 제품의 아키텍처의 특징을 조금 먼저 짚고 캐스케이드 DAC를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MSB DAC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려면 5가지 정도의 대표 기술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MSB의 DAC 모듈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더 방식의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 DAC 모듈 또는 프라임 DAC 모듈 2가지 등급의 모듈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하이브리드 DAC 모듈이라고 해서 최상위 모듈을 탑재를 했고요. 디스크리트나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프라임 DAC 모듈을 탑재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라는 말이 어떤 게 하이브리드냐면요, 명칭에 이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PCM이나 DSD가 컨버전 할 때 다른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2R 레더 DAC가 모듈이 여러 개 들어가서 신호에 대해서 적절한 모듈에 스위칭을 빠르게 해서 상당히 고속으로 레더 DAC 모듈이 동작을 하게끔 설계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DAC의 모듈의 경우 PCM은 5MHz 샘플링 레이트까지 커버할 정도로 동작의 폭이 여유롭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DAC 모듈을 통과한 신호가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로 동작하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MSB 레더덱의 핵심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키 아키텍처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밀 클럭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들은 클럭을 외장으로 빼서 이렇게 설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클럭을 사서 DAC와 연결을 하기도 하죠. MSB DAC는 레더덱 모듈과 펨토 클럭을 상당히 인접하게 배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3mm 펨토초에 해당하는 정말 정밀한 정확도를 갖는 OCXO를 탑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DAC 모듈과 최단거리로 배치를 해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정밀한 클럭은 외부로 빼서 외부 기기와 연결할 때 워드 클럭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각종 입력 모듈을 모듈화 처리를 했어요. 입력 모듈이 주먹보다 좀 기다란 뭉치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USB 연결, 이더넷 연결, 그런 것들도 이 모듈만 추가로 구입하면은 그 모듈을 MSB DAC 제품에 꽂음으로써 새로운 연결 방식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CU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DAC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이 모듈만 장만을 하면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런 유연한 대응성을 가진 제품으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화된 입력 모듈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MSB 제품들이 프로 ISL이라는 광 모듈을 사용을 해서 제품을 연결하는 그런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디렉터라는 그런 모듈과 DAC 모듈이 연결될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 기술, 아날로그 볼륨 단이 있는 볼륨 회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DAC는 프리앰프와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MSB 제품은 파워앰프와 직결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볼륨 단이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으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버퍼 단을 통해서 게인을 조절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출력의 볼륨 조절을 먹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술 설명드릴 텐데요. 디지털 디렉터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디렉터라는 이 기술은 사실 캐스케이드 DAC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셀렉트 DAC라는 2015년도에 등장했던 그 어마어마한 DAC가 소스 기기를 약간 평정을 한 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 후속 모델을 약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모델의 아키텍처를 새로 뜯어 고치면서 디지털 디렉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셀렉트 DAC 같은 경우 이 하이브리드 DAC 앞단에 이런 프리프로세싱 회로가 있었는데요. 이 연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한 4배 정도로 올려가지고 DA 컨버전만 하도록 완전히 독립적인 DAC부로 분리를 시키고요. 각종 입력부를 이 디지털 디렉터가 받아서 신호를 가공을 해서 하이브리드 DAC 앞단에 필터링을 잘 걸어줘서 연산을 해가지고 순도 높은 신호를 넣어주는 역할을 온전히 맡아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인데 디지털 기기 앞단에 분리형 소스 기기가 생기는 겁니다. 전원부도 분리해서 이렇게 발매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키 아키텍처 5가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스케이드 DAC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스 구조로 제품이 나눠져 있어요. 아래 박스가 전원 박스고요. 밋밋한 아무런 버튼도 없는 이 박스가 DAC 박스고요. 제일 윗 박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디렉터 박스입니다. 이전 플래그십
레퍼런스 DAC라든가 셀렉트 DAC 대비 더 곡선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날렵한 인상을 주는 곡선을 과감하게 쓰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한 패밀리룩 디자인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도 셀렉트 덱이나 레퍼런스 DAC 같은 경우 이렇게 밋밋하게 해서 끝만 둥글리는 형상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입체적으로 알루미늄 가공 능력이 이제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노다이징 마감도 이전 모델 대비 훨씬 더 정밀하게 가공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음각 형상이라든가 그런 표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열이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닌데 상당히 신경 쓴 전 알루미늄 블럭을 통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샷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카니컬 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진동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성능에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레퍼런스 DAC나 셀렉트 DAC도 쌓아놓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쌓아놓으면 성능이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이 제품은 메카니컬 그라운딩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돼서 이 제품 리뷰하면서 이대로 플레이를 하면서 진행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각종 입력 모듈, 옵션 모듈이 4가지 슬롯에 이렇게 탑재해서 주문할 때 어떤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DAC 모듈과 광 연결되는 그 캐스케이드 링크 프로 ISL 포트 찾아보실 수 있고요. DAC 쪽은 밑에 전원부에서 올려주는 전원부만 받도록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디지털 디렉터 박스부터 하나씩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도 있고요. 메뉴 버튼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신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DAC에 침범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주고 있고요. 입력 모듈도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전기적으로 분리해주는 역할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순도 높은 신호를 프리 프로세싱 필터링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변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셀렉트 DAC 프리 프로세싱보다 무려 4배 연산 능력을 가진 강력한 프로세싱 역할로 디지털 필터링을 수행을 하고요. 업샘플링이 아닌데 하이브리드 DAC 모듈에 적합한 디지털 필터링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비트 퍼펙트를 유지를 하고요. 내부를 보시면은 하나의 거대한 트로이달 트랜스가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리니어 파워 트랜스가 보이실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위한 트랜스고요. 디지털 디렉터가 내부 연산을 해가지고 하는 디지털 입출력 보드를 위한 전원부, 이렇게 2가지 전원부로 나뉘어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렉터의 서킷 보드를 살펴보면서 MSB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해주는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옵션 모듈에서 발생한 신호를 컨버전을 한 다음에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DAC 모듈과 연결해주기 위해 최단 경로로 이렇게 PCB 패턴을 디자인을 했고요. 막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회로가 PCB 모양이 나서 도선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PCB 회로가 이런 식으로 둥글려서 나간다 하면은 안쪽에 있는 도선의 길이는 바깥쪽에 있는 도선의 길이보다 짧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둥글려 주거나 하는 방식의 배선 도선 구조를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도선이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도 최단 경로로 지나갈 수 있게 스마트하게 그 PCB 회로 서킷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첨감상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력 모듈이 4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루미늄 블럭으로 내부 디지털 디렉터의 그 메인 기판 파트랑은 알루미늄 샤시로 완전히 격벽을 이뤄서 분리될 수 있도록 공간상으로 분리를 해놓은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입력 모듈만 전원이 인가되고 나머지는 또 완전히 아이솔레이션을 시켰다고 해요. 이어서 DAC 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C 박스도 기판이 상당히 좀 작아졌어요.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아날로그 입력 보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DA 컨버전하는 DAC 부분과 프리앰프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최단 경로로 딱 그 부분만 해당하게끔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AC 박스를 보면은 그냥 DAC 하이브리드 DAC 모듈이 채널당 8개, 16개가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얗게 줄을 늘여서 배치되어 있는 아날로그 패시브 프리앰프의 볼륨 회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그냥 DAC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DA 컨버전이 된 신호가 고스란히 아날로그 볼륨 프리브를 통과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신호 경로부를 최단 기간으로 꾸몄고요. 민감한 섬세한 신호가 뭔가 외부 EMI라든가 고주파에 혼탁해지지 않도록 격벽으로 이 볼륨부를 이렇게 막아서
셰시가 설계된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DA 컨버전 후 볼륨단을 통해서 바로 출력될 수 있는 최단 경로로 구성한 이런 회로 구성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DAC 박스가 아날로그 입력을 무려 4종이나 받습니다. RCA 2종, 밸런스 2종, 이렇게 4가지의 아날로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포트가 상당히 풍부하게 많아서요, 별도의 프리앰프를 사는 거는 좀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날로그 입력도 많이 지원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밀 클럽 하이브리드 DAC 모듈 옆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볼륨단의 물량 투입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볼륨은 1dB 단위로 조절이 되도록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출력 임피던스 75ohm으로 매우 낮은 출력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AC 모듈은 캐스케이드 링크라고 불리우는 프로 ISL 규격으로만 신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연결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DAC 박스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박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밑에서 돌리면은 전원부의 LED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전원부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IR 리모컨 수신부가 이렇게 위치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5가지 스테이지 구성의 전원부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100V인지 220V인지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메인 전원 스테이지로 넣어주는 사전 필터링 부가 있고요. 3개의 트로이달 트랜스 방식의 리니어 파워가 존재를 하고, 이 리니어 파워가 전용으로 각각 커패시터를 통해서 깨끗한 순도 높은 전원을 얻기 위한 필터링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 대비 노이즈를 뿜어내는 가정용 기기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해요. 전자레인지도 많이 쓰고 모터를 쓰는 드라이기도 많이 쓰고, 그거를 병렬 구조인 교류 전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기들이 콘센트를 타고 그 노이즈가 섞여 들어와서 기술은 발전했지만 전원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방금 설명드렸던 5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된 전원부를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순도 높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원 박스를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AC 박스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은 서밋 케이블이라고 전용 규격 단자 케이블이 있는데요, 스위스제 제품의 고품질 케이블 서밋 케이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박스까지 설명 마쳤습니다. 혹시 지루해서 키 아키텍처 부분을 건너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리셔서 그 부분을 보시고 이 제품 설명을 들으셔야 온전히 이 제품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캐스케이드 DAC의 기타 다른 언급하지 않은 특성과 가격적인 내용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압의 경우 3.3V로 그렇게 높은 출력 전압을 가진 기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직결을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이엔드 프리앰프가 있어서 프리앰프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장 볼륨을 바이패스 시키시고 프리앰프에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리앰프의 게인을 미드나 하이 게인 같은 걸로 넣어줘야지만 아마 일반적인 5V나 6V 출력에 대응하는 기기를 쓰신다면은 그런 동일한 효과의 다이나믹스를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출력 전압이 3.3V로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날로그 입력이 무려 4종류를 받아들임으로써 RCA 타입 2종류, 밸런스 타입 2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날로그 입력 임피던스는 50kΩ 사양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파형의 출력 RMS 입력 한계치는 6V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MSB Select 2 DAC를 뛰어넘는 플래그십이라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디지털 디렉터를 포함한 4박스 구성의 Select 2 DAC의 리테일 프라이스는 15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환율에 따라서. 그런 금액인데요, 이 제품 95,000불이 리테일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한화로 환산하면 1억 중반에 해당하는 그런 리테일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비싼 기기 맞습니다. MSB를 대표하는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렉트 2 DAC의 4박스 리테일 프라이스가 15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억 중반대 가격이라는 그 가격을 들었을 때는 헉하고 정말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셀렉트 2 DAC의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성능을 뛰어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67%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겼다는 점, 개발 비용, 물량 투입, 그리고 공정 자동화를 위해서 원가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매길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측면으로 신제품의 가격을 책정한 MSB 테크놀로지의 선택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시청 환경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SB 셀렉트 2 DAC 이전 플래그십을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인 리뷰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이 MSB 테크놀로지의 셀렉트 2를 능가하는 제품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청을 2차례에 걸쳐서 면밀하게 진행을 했고요. 처음 시청은 용산 셀렉트, 지금 이곳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매칭된 시스템은 이니그마 베일은 4D라는 까르마의 최상위 라인업이죠. 소스기가 고급 제품인 만큼 스피커에 물량 투입을 해줬고요. 다즐 18NS 프리앰프와 NHB 468 파워앰프를 동원을 했습니다. 캐스케이드 DAC를 렌더러 옵션을 통해서 룬 재생으로 타이달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꾸몄습니다. 요게 용산 셀렉트에서의 1차 시청이었고요. 수입원인 GLV에 방문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GLV에서는 소냐 3.2 스피커를 준비를 했고요. 캐스케이드 DAC를 MSB의 M500 플래그십 제품이죠. 모노블록 파워에 연결을 해서 물량 투입을 충분히 한 상태로 케이블링이랑 뭐 이런 것들 신경 쓴 상태로 연결을 했고요. 오랜더 N30SA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도 만전을 기해서 MC10이라는 클럭도 연결을 해서 디지털 디렉터 쪽에 연결을 해줬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평을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 플래그십을 뛰어넘는 엄청난 해상력을 자랑하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입자가 곱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면서 소리가 예쁘장하면서 어떤 샘플링 레이트의 소스 음원을 틀어도 상당히 고해상도로 섬세하고 다이나믹스 표현도 너무나도 좋고 해상력 측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매우 사실적이고 이미징 특성이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됐습니다. 무대를 그리고 상당히 넓게 펼치고요. 위아래 높이도 넓지만 양옆으로도 넓게 충분히 그 플래그십다운 압도적인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스테이징 특성을 보여줬고요. 구형 플래그십 대비 앞뒤로 뎁스 레이어링, 무대를 레이어링해서 꾸미는 능력이 탁월하게 향상됐습니다. 노래 부른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실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받을 수 있었고요. 마치 콘서트 홀이나 아니면 그 소규모 콘서트 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까지 전달할 정도로 사실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다이나믹스 특성에서 저는 상당히 또 놀라움을 한번 느꼈습니다. 구형 플래그십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다이나믹스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체적인 표현에 더해져서 셈과 여림의 강약, 완급 조절이 더 능수능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바이올린 주자가 이 활을 들고 살살살살 긁는다든가 탱탱 친다든가 표현이 정말 변화무쌍한 음으로 풍부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진공관 앰프에서나 느낄 법한 그런 호소력이 TR 제품에서 느낀다고 하면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구형 플래그십 제품을 들을 때는 냉철하고 감정을 배제한 음이 들릴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 캐스케이드 DAC는 냉철하고 해상력 좋고 극한의 다이나믹스, 이미지 특성 너무나도 좋으면서도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재생음을 내준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형 제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셀렉트 2 DAC를 인상 깊게 들으셨던 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둘 간에 비교하자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제품의 사운드 성향을 파악하신데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곡은 팝 음악을 들어봤어요. 얼만큼 무대를 넓게 쓰는지, 관객의 명수를 얼만큼 빼곡하게 잘 묘사를 해주는지, 관객과의 무대 간의 거리를 얼만큼 뎁스 있게 레이어링을 잘 표현해 주는지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그런 곡인데요. 이미징 특성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위치와 최앞단에서 막 환호하는 관객과의 거리, 그리고 저 뒤쪽에서 함성을 치면서 박수치는 관객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잘 구별이 됐고요. 재생음이 곱고 입자감이 고우면서도 해상력이 너무나도 높고 순도가 높으면서도 자연스럽고 술술 대역이 쫙 열려 있어 가지고 저역과 고역이 열려 있는 그런 에어리한 표현도 좋았고 잔향한 표현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planted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두 번째 곡 클래식 넘버를 골라봤고요. 자, 이 곡 완전히 풀스케일의 대편성 곡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가 막 서로 막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하게 되면 음이 혼탁하게 섞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악기의 특성이 특정 위치에서 잘 얼만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섞이지 않고 잘 묘사를 하느냐,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빡 커지는 다이나믹스 표현이라든가 솔로 연주자들의 연주도 상당히 빛이 났지만, 저는 세컨드 바이올린의 연주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악기 간에 잘 구별이 되고, 예전에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에서 이런 연주를 이 연주자가 하고 있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연주에 더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마뉴엘 AX와 요요마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2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들리면서 섬세한 활 긁는 소리가 나는 음반인지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첼로 활이 첼로 현을 건드릴 때 나는 그런 질감이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첼로 현의 떨림이 첼로 바디를 통해서 울림음으로 표현되는 풍부함이 제가 알던 풍부함과는 훨씬 더 남다른 풍부함의
잔향음을 머금고 있습니다. 현을 떨면서 하는 그런 비브라토의 표현이 농밀함 정도가 변화무쌍하고 샘 여림이 너무 들쑥날쑥하면서 수많은 음의 변화로 표현되고 있구나 라는 게 정말 그냥 단박에 느껴집니다. 배경에서 연주해주는 엠마뉴엘 AX의 그 피아노 타건도 부드럽다가 강하게 탕탕탕 내려칠 때 이런 샘 여림의 타건 느낌도 상당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캐스케이드 DAC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플래그십 DAC 제품 10년 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거듭난 신규 아키텍처입니다. MSB가 지금까지 발매했던 제품 중 최고의 사운드다, 단박에 알 수 있었고요.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셀렉트를 뛰어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67%에 해당하는 가격표를 매긴 점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 제품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파워앰프와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을 타거나 매칭된 스피커의 제약을 타더라도 소스기기만큼은 최상급을 노려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산 셀렉트 매장에서 까르마 이니그마 베이른이라는 최상위 플래그십 스피커와 매칭해서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수입원 GLV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용산 셀렉트에서 주최하는 시청회 소식이 있는데요. 코리아 오디오 비주얼 라이프 쇼를 용산 셀렉트에서 참가를 하게 된답니다. 용산 드래곤시티 노보텔 엠버서델 호텔에서 열리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AV 쇼고요. 2964호의 셀렉트 부스에서 캐스케이드 DAC를 시연을 한다고 하고요. 참가 기기로는 캐스케이드 DAC 뿐만 아니라 까르마의 엘레강스 S7 스피커가 동원될 예정이고요. 다즐의 CTH8550 마크2 앰프가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MSB 캐스케이드 DAC 런칭 기념 시연회가 용산 셀렉트 매장에서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시연 기기는 오늘 리뷰에서 준비했던 매칭됐던 까르마의 이니그마 베이른 4D 스피커와 468 파워앰프, 18NS 프리앰프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DAC와 매칭돼서요. 그래서 꼭 이 기간에 방문하셔서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